자, 이번 시간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 할 건데, 일단 기납적 정의는 기본적으로 푸는 원칙은 대입하는 겁니다. 수를 일일이 나열을 해 보면서 규칙성을 발견한다. 규칙성을 발견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수열은 대표적으로 등차, 등비가 있잖아. 그거에 대한 식을 조금 관찰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가질게. 자, 일단은 1번에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봐봐. A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상수 D를 더했더니 뭐가 됐다? 다음 번째 항이 됐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우리가 얘를 등차 수열이라고 불렀지.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상수 어떤 값으로 일정할 때 그게 공차였지? 그거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얘가 바로 등차 수열인 걸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고 해서 가운데 거의 2배한 녀석이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라고 해서 이게 등차 수열의 이것 또한 성질이었지. 등차 중앙. 그러니까 봐봐. 가운데 번째 항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습니다 라는 거고, 자,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서로 같다. 얘도 뭘 의미해? 등차 수열을 의미하지.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에 관한 점화식을 볼게. 기납주정의. AN에다가 어떤 상수 R을 곱했더니 다음 번째 항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대표적인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은 뭘 보는 거였어? 이웃한 두 항의 비율을 보는 거잖아. 비율이 일정하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등비수열이 되는 거지. 그리고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루면 우리가 등비중항이라고 해서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 성질이 있었지. 그리고 이웃한 두 항의 비율 서로 같으면 이게 뭐가 된다? 등비중항이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여기에 플러스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자, an 플러스 1번째 항이 an번째에다가 어떤 1차식 또는 fn꼴, 즉 얘가 변수인 거야. 이런 형태의 꼴의 수열을 갖는 식을 얘기해. 그럼 얘를 잘 보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이 fn이 되는 거잖아. 이웃항 두 항의 차가 새로운 수열이 되는 거야. 이거 n에 관한 식이 될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유식하게 개차 수열이라고 할 거야. 교과 과정에는 엄밀히 말해서 이 용어는 빠졌는데 이 내용은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하자. 자, 봐봐. 대입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쌤이 앞에서. 자, n에다 1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얘는 f2 이런 식으로 되겠지. 2 집어넣으면 f2 a2 f2 a3 이런 식으로 쭈쭈쭈 돼서 a n번째까지 대입할 거야. 그러면 n이면 얘는 n-1랑 f의 n-1 이렇게 나올 건데, 이 식을 싹 다 더한 값이랑 여기를 싹 다 더한 값은 서로 뭐 할 거야? 당연히 같겠지? 그러면은 더한 값이 여기가 같은 거니까 이항했을 때 얘네들은 사라질 거냐? 짠짠짠짠 사라지고 얘는 얘만 남고 얘는 A1에다가 얘만 남은 거니까 이 녀석을 조금 유식하게 A1에다가 A1 얘를 시그마로 표현할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몇 번째 항까지 n-1번째 항까지 FK가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개차 수열의 무슨 항? 이게 일반항이 돼. 일반항. 개차 수열의 일반항. 그 다음에 자, 어떤 수열에다가 다른 수열을 곱해가지고 다음 번째 항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야. 계속 1 대입하고 1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하면 F2, A1, F1 2 대입하면 A2, F2는 A3 이런 식으로 쭉쭉 돼서 n번째까지 했을 때 이거의 곱과 이거의 곱이 서로 어때? 같은 거지. 그러니까는 A2 곱하기 A3 땡땡땡땡
곱하기 AN과 A1, A2 딴딴딴딴 곱하기 AN-1 곱하기 F1 곱하기 F2 딴딴딴딴 곱하기 F의 n-1번째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다 약분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그러면 AN이 A1에다가 F1, F2 딴딴딴딴 F의 n-1번째까지 곱한 게 되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거를 쌤이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 건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 쉬워요. 자, 봐봐. 한번 쌤이 천천히 해볼게. 자, 1번 봅시다. AN에다가 3을 더해서 다음 번장이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3인 거고 초항이 2니까 3n-1 이렇게 나오는 거네. 15번째 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5 집어넣으면 45-1이 될 거니까 44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게 1번이고요. 2번 볼게. 자, 한번 볼게. 이게 가운데 번째 항인데 거기다 2배 한 녀석이 양 사이드에 합과 같으니까 AN은 등차 수열이네. 그러면은 자, 일반항인데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5니까 공차가 4네. 그래서 4n 쓸 거고 1 집어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빼기 3 이렇게 적자. 자, 이 녀석이 15번째 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5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60-3이 돼서 57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이어서 밑에 문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자, 쌤은 2번으로 넘어갈게. 자,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돼 있는데 자, AN의 25번째 항을 구해봅시다 라고 돼 있는데 얘는 AN에다가 2를 곱했더니 다음 번째 항이 됐다는 건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이렇게 됐으니까 자, 공비가 지금 2가 되는 거야. 2를 곱해서 다음 번째 항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초항은 3이고요. 공비가 2니까 이렇게 쓸 수 있네. 25번째니까 n에다가 25를 집어넣으면 24제곱. 그냥 이렇게만 적으면 돼요. 알겠지? 이걸 굳이 계산 못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가운데 번째 항을 제곱했더니 양 사이드의 곱과 같습니다. 얘도 등비수열이라고 알려준 거지. 등비수열 일반항 구해볼게. 초항이 마이너스 2고요. 여기서 여기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야 되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그러면 A의 25번째 항은 마이너스 2에 곱하기 마이너스 3에 25 빼기 1이니까 24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끝. 여기 짝수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바꿔주셔서 이렇게 쓰면 좀 더 깔끔하겠네. 알겠죠? 자, 넘어가서 여섯 문제 푸시고 쌤은 3번으로 넘어갈게. 자, 3번 봤더니 자, AN 플러스 1 빼기 AN이 새로운 수열이 되었지. 이렇게 새로운 수열이 되는 녀석을 우리가 무슨 수열이라고 부른다?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고요. 일반항 식이 첫 번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번째까지 누굴 쓸 거다? 이 녀석 쓰는 거 여기에 일반항으로 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2K가 오는 겁니다. 그럼 얘는 A1 플러스 상수항은 앞으로 튀어나갈 거고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이고 요거 식이 어떻게 돼? A1 플러스 2 곱하기 이거 시그마 K 공식이니까 2분의 n-1 n n-1번째까지니까 약분해 주면 초항은 어차피 얼마야? 5라고 했으니까 5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오겠네. 자, 10번째 항을 구하시오. 이게 AN이야. 그러면 10번째니까 n에다가 10 집어넣으면 100 빼기 10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답이 얼마가 돼요? 뭐 95겠죠. 끝. 이렇게 나오겠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두 수열의 차이가 새로운 수열이 됐다. 이 녀석의 일반항식은 저 초항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꼭 풀어봅시다. 자, 넘어가서 필수 예제 쌤은 4번 봅시다. 자, 4번 보는데 얘는 이름이 따로 없어.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이름이 따로 없어. 근데 이렇게 어떤
어떤 수열이 곱해져서 다음번 장이 만들어진 거는 쌤이 1부터 써볼게. n에다가 1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하면 2고요. 1 대입했더니 2분의 1 a1.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었으니까 3분의 2 a2 딴딴딴딴 어디까지? n번째까지. 여긴 그럼 어떻게 돼? n번째니까 n-1 a의 n-1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곱한 값이랑 여기 곱한 값이 같은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 처음 해니까 한 번만 쓸게. a2 곱하기 a3 곱하기 딴딴딴딴 곱하기 an-1 곱하기 an까지 같은 거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딴딴딴딴 곱하기 n분의 n-1에다가 곱하기 a1 곱하기 a2 곱하기 딴딴딴딴 곱하기 a의 n-1번째까지 같은 거지. 자, 그러면은 얘를 a2, a3 짠짠짠 뭐 할 거야? 약분할 거야 다.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도 2분의 1, 3분의 2니까 이렇게 약분되지. 그럼 남는 건 a에는 n분의 1에다가 곱하기 a1이 남는 거네. 근데 a1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n분의 2가 되는 거지. 일반 항식이. 여기다 20 집어넣으래요. 20 집어넣으니까 20분의 2가 돼서 얼마다? 10분의 1이 될 거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네. 알겠지? 알면은 쉬워. 이 정도는. 알겠지? 이 정도는 꼭 계산해 보자. 별거 아니야. 꼭 풀어봅시다. 알겠지? 자, 쌤은 필수예제 5번으로 가볼게요. 자, 필수예제 5번을 가볼 건데, 쌤이 요거를 풀 건데, 일단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기본 베이스가 대입하는 거야. 왜냐면은 어떤 수열인지 모르게 나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꼭 이런 녀석들만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뭐 할 거야? 대입해서 문제 풀 거야. 대입해서. 자, 어떻게 대입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 1부터 대입하는 거야. 자, 1 대입해 볼게. 얘가 5래. 근데 A1이 5였잖아? 그럼 얘가 5였단 말이야? 그럼 A2는 얼마겠어? 아, A2는 1이겠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이웃한 두 항의 곱이 5로 일정한 거니까 값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만 할 거야. 그러니까 잘 봐봐. n에다가 쌤이 2 대입하면, 여기다 2 대입하면 A2, A3인데 얘가 5야. 얘는 그대로 5. 근데 A2가 1이야. 그러면은 A3가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지. 아, 이게 뭐가 돼? 반복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5, 1, 5, 1, 5, 1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지. 이런 녀석을 몇 개 더하래요? 10개 더하래. 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딴딴딴딴 A10까지 더한 녀석인데, 이게 두 개씩 묶음이면 이게 6이 될 건데 합했을 때 이런 녀석이 몇 개 있다는 거야? 두 개씩 묶음했을 때 5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6, 5, 30. 얘는 이렇게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대입해서 일일이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밑에 문제도 대입해 보면서 관찰해 보라는 거야. 알겠지? 자, 넘어갈게. 쌤은 6번 해볼게요. 자, 필수예제 6번 해볼게. 아, 얘는 이번에는 A1이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합이 3an 빼기 2라고 나와있네. 10번째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야? 대입을 하는 건데, 우리가 SN이 나와 있을 때 AN을 구하는 식은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어디까지 더한 거야? AN까지 더한 거고, S의 n-1번째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의 n-1항까지 더한 건데, 두 식을 기본적으로 빼게 되면 이게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일반항이 나오는 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SN이 3의 AN-1에 그러면 내가 n-1을 대입하면은 n은 1부터니까 식이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n 대신에 n 플러스 1번째는 얘가 될 거고 sn은 위에서 적은 대로 얘가 될 거니까 이 두 식을 뺄 거야. 그럼 얘랑 빼면 당연히 뭐가 나와? sn 플러스 1 빼기 sn은 누가 되는 거야? 이게 a의 n 플러스 1만 남게 되는 거고,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3의
an 플러스 1 빼기 3의 an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돼서 얘는 사라지겠네. 그럼 식을 좀 정리해주면은 2an 플러스 1이고 얘는 이쪽으로 이항하면은 3an 양변을 2로 나눠주면요. 이제는 뭔가 알겠어. 뭐야? a n번째에다가 상수 2분의 3을 곱했더니 누가 됐다? 다음 번째 항이 됐다. a n이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구나. 그럼 일반항식이 초항은 1이니까 쓰나 마나인데 쓸게. 2분의 3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그때 a의 10번째 항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여기 n에다가 10 대입하면 얘는 9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알겠지? 도전해야 돼. 어렵다고 포기하고 하면 안 된다. 미안. 자, 도전합시다. 자, 귀납적 정의 7번 할게요. 활용이네. 자, 활용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어떤 그릇에 물에 10리터가 들어있대요. 물이. 근데 한 번 시행해서 그릇에 있는 물의 절반을 버리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절반을 버리니까 5리터를 버리게 되는 거네. 그리고 다시 또 3리터를 뭐 하겠다? 채워 넣는 행위를 하는 게 첫 번째 시행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시행에서 남은 물은 자, A1을 구할 건데 자, A1을 먼저 구하면 10리터에서 5리터를 뺐으니까 지금 절반을 버린 거니까 5리터가 남을 거고 거기에 더하기 3리터 해가지고 8리터가 남는 거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잘 봐. 여기에 남아있는 물이 AN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서 절반을 걷어낼 거니까 이만큼 남아있게 되고 거기다가 3리터를 추가로 하면은 다음 번째 항이 되는 거지. 식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식만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n은 어디부터? 1부터 딴딴딴딴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얘가 되는 거야. 식만 적으라고 했으니까 관계식. 알지?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실게요. 알겠죠? 쌤은 이어서 바로 수학적 귀납법을 할게. 자, 수학적 귀납법은 논리 구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는 무슨 뜻이냐면은 잘 봐. 수학적 귀납법이니까 자연수 n에 대해서 1, 2, 3, 4, 5가 어떤 행위를 1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가 어떤 녀석이 규칙적으로 나온다고 쳐봐. 그러면 이게 진짜로 자연수를 모두 다 집어넣었을 때 규칙적으로 나오겠냐? 이걸 관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이거 K번째가 있다고 쳤을 때 어떤 K번째 명제가 true라고, 즉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가정했을 때 그 다음 번째 항이 규칙을 이루면 얘네들은 연속된 자연수니까 K 플러스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식이 뭐 한다? 성립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야. 얘는 문제를 풀면서 쌤이 쉽게 설명을 할게. 알겠지? 근데 이거 개념 체크 문제 잠깐 여기서 보자. 한번 해보자. 개념 체크 문제. 자, PN이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이래. 그러니까 얘가 되면은 얘도 참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씩 늘어나게 되면은 다 참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P1이 참이면 얘가 참인 것만 알아? 그럼 이씩 늘어날 거니까 P3도 참이고 P5도 참이고 딴딴딴 계속 이씩 늘어나는 녀석이 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8은 미안해. 4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냐? 1만 참인 거 아니까 1만 참이야? 근데 2씩 늘어나는 게 참인 걸 알아? 그러면은 내가 4를 만들어낼 수 있냐야? 만들어낼 수 있어? 못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얘는 참인지 아닌지 내가 모른다. 그러면 2번은 봐봐. P2가 참이야. 그럼 2씩 늘어날 거니까 P4도 참이고 6이도 참, 8도 참인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다?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P1도 참이고 P2도 참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참이 되냐라고 했는데, 야, 1부터 2씩 늘어나면은 모든 홀수가 돼. 그러니까는 P1이 참이면 2씩 늘어나면 P3, P5 홀수들이 모두 다 참이지. 그리고 P2가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 참이야? 짝수도 참이 돼. 그러니까 홀수도 모두 참이고 짝수 참이니까 P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참이 되는 거야. 정답이 니은 디귿이 될 거야. 알겠지? 자, 니은 디귿이 참이 될 거고, 자, 밑에 문제 한번 해봅시다. 필수 예제. 얘는 이게 식이 있네. 얘는 그냥 보면서 할게.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보통 증명 과정은 우리한테 교육 과정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거 전체 증명하는 걸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중간중간 박스 칸을 채워서 빈 부분 메꾸는 게 문제로 나올 거야. 자, 근데 일단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되냐?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한 수학적 귀납법은 이게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자연수에 대해서. 근데 자연수의 스타트는 어디야? 1이잖아? 그러니까 1이 일단 성립함을 보여줘야 돼. n에다가 1 집어넣게. 여기다가도 1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1이면 n이 1이면 여기까지만 더한 거고 1제곱은 1. 그 다음에 여기다 n에다가 1 집어넣게 되면 얘는 1, 2, 1 집어넣으니까 3. 곱하기고 6분의 1을 곱했으니까 약분을 싹 다 하면 1이지. 그러니까 좌우변이 서로 어떻게 돼? 같게 되는 거네. 자, 1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어. 그러면은 K번째가 성립한다고 뭐 한다?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반드시 써먹습니다. 반드시 이 논리를 반드시 써야 돼. n이 K번째니까 1제곱, 2제곱, 3제곱, K제곱 그 다음에 6분의 1 n에다가 K 집어넣은 거니까 이 값이 지금 같다고 가정을 한 거야. 그러면은 K 플러스 1번째도 맞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서로 같다라고 일단 놓은 건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건데 봐봐. 1제곱 플러스부터 K제곱까지는 얼마라고 내가 가정을 했어? 이 값이랑 이 값이 같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얘를 뭐로 집어넣을 거냐면 6분의 1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 될 거고 뒤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 더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게 얘랑 같은지만 확인하면 돼. 지금 같은지 누구랑 같은지 여기다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어딨어 여기다가 K 대신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값이 같은지만 확인하면 돼. 자, 통분할 거야. 6으로 통분 6으로 자, K 플러스 1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K 플러스 1로 뭐 할 거야? 묶게 될 거야. K 플러스 1로 묶으면 식이 어떻게 나와? 이따위로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을 정리하면 누구랑 같다? 얘랑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은 뭐 한다? 성립한다. 만약에 무슨 내용인지 쌤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쌤한테 가지고 와요. 쌤이 문제를 풀어줄게. 알겠지? 자, 쌤이 8번까지만 할 거고요. 9번은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쌤한테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걸로 할게. 자, 고생하셨습니다.